(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총평을 맡게 된 플루언시 컨텐츠 기획연구원 신유진입니다. 킬러 문항이 사라진 올해의 수능 어떻게 느끼셨나요? 내용은 더 정교해졌고 더 많은 논리력을 요구하는 선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꽤 높았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요. 자, 우리 플루언시의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를 했고 앞으로의 수능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의 수능 영어 핵심 통계를 본다면 1등급 예상 비율은 3.8%에서 5% 미만으로 예상이 가능한데요. 이런 수치들은 절대평가가 시행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 또한 굉장히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문 자체의 난이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한 학생들보다는 선지가 너무 헷갈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55.6%로 작년 대비 평이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사실 소재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논리력을 가지고 어떻게 지문을 풀이했는가의 그 과정을 확인하는 시험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수능의 1등급 비율을 보면서 어떻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 5.3%를 시작으로 대략 5%에서 8% 미만을 유지했었던 1등급 비율이 2021년도에만 12.7%가 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학습 역량이 저하된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나 올해 2026학년도에서는 3.8%가 되면서 역대급 최저치를 나타내었죠. 사실 이런 시험의 트렌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플루언시 컨텐츠를 학습한 학생들 시즌 1부터 4까지 어떤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수능과 딱 맞아 들어갔는지를 선생님이 함께 정리해 보았어요. 자, 올해 수능에서는 오답의 매력도가 강화되어서 변별력이 확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플루언시 컨텐츠에서 시즌 1부터 4 전체 시즌을 통해서 오답의 선지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매력적인 오답과 익숙해져 있겠죠? 자, 그리고 정확한 독해, 논리력 추론을 필수적으로 요했던 올해의 시험. 우리 시즌 2에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했었던 나만의 해석, 논리적인 해석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기억하시죠? 자, 비유 표현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비유적 풀이가 더 많아지는 것 또한 시즌 3를 통해서 비유 풀이를 하고 그 정보와 어떻게 연계하여 소거할 것인지를 선생님과 같이 훈련했습니다. 논리적 연결을 중시하는, 즉 필자의 핵심 논리를 찾아라, 반복적인 주장을 찾아라 라는 것도 빈칸 추론을 학습하면서 시즌 4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었었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플루언시 시즌 1부터 4까지를 학습한 학생들에게는 올해의 수능 트렌드가 정확하게 맞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의 수능 트렌드를 예측해 보자면 이제 더 이상 안심할 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했었던 대입학 유형에서도 함정이 다수 발생하면서 안심할 구간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지문을 정확히 이해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필자가 사용한 비유적 표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표현이 왜 필자의 반복적인 주장을 서포트해주는 디테일인지를 나만의 언어로 풀이하는 것, 이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길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해력입니다. 자, 문해력 싸움, 앞으로의 수능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문해력은 어떻게 보면 독해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두 개의 문항을 보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가장 많은 오답이 발생했던 이 올해의 문제
두 개를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문항은 대입학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수능에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것도 답이 될 것 같고 이것도 답이 될 것 같은데 왜 이것만 정답이죠? 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본다면 The economic benefit of culture teammate, 즉 소재가 매우 익숙합니다. 이 소재는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 10월 모의평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소재였어요. 자, culturetainment에 economic benefit가 있다. 뭔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지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접속 부사가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however 이라는 접속 부사죠. 자, 그러나 however 지문만 열심히 읽은 학생들은 모두 바로 아까 말했었던 왜 이건 정답이 아니죠? 라는 답을 할 만한데요. 사실은 필자의 핵심 주장은 마지막에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괄하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필자의 핵심 주장은 이 however 이하절이 아니라 마지막에 economic benefit와 그리고 단점,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제목을 골랐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목을 고른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지엽적 정보가 아닌 포괄적인 정보를 담는 것이고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이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문항을 틀렸던 학생들 모두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고? 라고 매우 놀랐는데요. 사실 본인이 이 문제를 틀렸을 것이다 라고 예측조차 못한 유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입학 더 이상 안심할 구간이 아닌 거죠. 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린 칸트 관련 지문입니다. 34번 빈칸 추론 유형인데요. 빈칸 추론 유형은 꽤 전통적으로 오답이 많이 발생하는 고난도의 구간이긴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빈칸 추론은 더 이상 추론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플루언시 컨텐츠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여러 번 찾아내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풀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논리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칸트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충분히 상식으로 풀어낼 수 있었어요. 정말로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글을 그냥 읽어내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칸트의 지문에 막힌 친구들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볼까요? 만약 그러한 법이 그들이 어차피 이성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을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다 하면 여기까지만 읽었는데도 벌써 읽기 싫어지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문항일수록 여러분들은 소재에 묶일 것이 아니라 필자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천천히 구간별로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논리 해석을 해본다면 법은 금지하고 규제합니다. 무엇을? 불법적인 행동들을. 자,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차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은 굳이 말리지 않아도 안 할 행동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것 같은 것들이죠. 자,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법은 규제합니다. 왜? 우리 모두를 큰 틀 안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법의 원 취지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꽤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법은 좋은 건가? 혹은 법은 너무 과하면 나쁘다. 이런 정도의 사고로만 접근한다면 이 해당 지문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지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은 필요하다. 법은 좋다. 왜? 사람들 모두를 안전한 틀에 넣어두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법은 좋아요가 필요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지문을 틀렸을까?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인데 바로 cannot, 빈칸 앞에 있는 cannot의 존재를 놓친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cannot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내용의 반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법은 좋은 것이야를 이야기했지만 수능의 특징처럼 법은 나쁘지 않아, 나쁜 것이 아니야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아니야가 제공된 시점에서는 법은 나쁜 것이야를 정답으로 가져갔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선지에서 3번의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 모두가 법은 좋은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좋은 것이야 라는 상식만으로 접근한 친구들에게는 해당 지문은 꽤 고난도의 지문이 될 수 있었겠네요. 자, 글을 읽어내는 힘, 바로 이 힘에 집중해서 논리적 문해력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 플루언시의 학생들이 지금부터 훈련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수능을 학습해야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 현재의 목표인 입시 성공의 핵심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자, 수시 최저, 정시의 핵심, 영어 1등급의 확보, 이런 말들 모두 사실은 영어의 중요한 사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 내신 고득점을 위해서 수능은 기초가 되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능형 사고를 배양하는 것이죠. 자, 이런 훈련들은 사실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시기에 이런 학습 역량을 키워갈 가장 좋은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어뿐만 아니라 전체 과목에 대해서 기반이 되어주는 문해력, 그리고 사고력,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들이 여러분들을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논리의 정점을 키우는 진급고사 D-20 시즌 1부터 4까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반복적으로 이 과정을 충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글을 시각적인 구조로 풀어내고 단순 해석이 아닌 논리적인 해석으로 확장하며 필자의 반복적인 주장을 찾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없애고 정확한 비유를 풀어내는 것. 결국 수능의 완성이 되겠죠. 더 이상 영어는 스킬이 아닙니다. 진짜 영어 실력의 시대에서 공부는 트렌드가 아닌 클래식이죠. 클래식 그리고 trendy becomes fluency. fluency는 중학교부터 논리적 문해력을 완성하도록 준비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능의 완성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플루언시와 함께 달려가 보아요.